여러분, 살면서 이런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고 말이죠. 하지만 우리는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그 사람의 옷차림을 보고 수많은 정보를 얻게 됩니다. 심지어 그 사람의 성격이나 가치관까지 짐작하게 되죠. 과연 옷차림은 그 사람의 본성을 얼마나 정확하게 드러내는 걸까요? 그리고 특정 옷차림은 우리에게 어떤 중요한 신호를 보내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여러분의 사람을 보는 시야를 한층 더 넓혀줄 것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세요. 여러분과의 교류가 성공 철학의 원동력입니다. 우리가 입는 옷은 단순한 천조각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이자 세상과 소통하는 조용한 언어와도 같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사람은 옷을 입는 순간 자신을 정의한다고 말합니다. 옷차림은 자기 인식의 언어이며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은 옷차림에도 자연스럽게 신경을 쓰게 마련입니다. 옷은 단순히 몸을 가리는 도구를 넘어 마음을 세우는 장치 역할을 하기도 하죠. 이러한 현상을 심리학에서는 복장 효과라고 부르는데, 이는 옷을 잘 갖춰 입는 사람이 스스로를 다르게 느끼고 행동도 변화시키는 놀라운 현상을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격식 있는 정장을 입었을 때 우리는 평소보다 더 신중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게 됩니다. 이처럼 정돈된 옷차림은 삶의 리듬까지 정돈되게 만들고, 반대로 외모를 방치하면 마음 또한 흐트러질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옷차림은 단순한 거칠애가 아니라 우리의 정신, 건강과 삶의 태도에도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옷의 색깔 역시 많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취향을 넘어 사회 전반의 분위기나 집단 무의식까지 반영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경제 상황이 좋을 때는 사람들이 밝고 화려한 색상의 옷을 선호하는 경향이 짙어지고, 반대로 불황기에는 차분하고 안정적인 어두운 색상의 옷이 많이 보이는 경향이 있죠. 옷의 색깔은 그 사람의 성격, 현재의 취향, 그리고 그날의 감정 상태까지도 미묘하게 전달하는 강력한 비언어적 기능을 합니다. 특히 여성의 옷차림은 섬세한 심리 상태를 고스란히 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충동적인 쇼핑으로 새 옷을 계속해서 사들이는 것, 혹은 유난히 노출이 심한 옷을 선택하는 것, 반대로 몸을 가리는 헐렁한 옷만 고집하는 것, 특정 브랜드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것 등 다양한 옷차림 패턴을 통해 그 사람의 내면 심리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옷차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비밀과 메시지를 품고 있습니다. 옷차림은 우리의 자신감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해 봤을 겁니다. 단정하고 멋진 옷을 입었을 때 우리는 왠지 모르게 어깨가 펴지고 당당해지는 경험을 말이죠. 이는 스스로에게 나는 여전히 나를 돌볼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라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끊임없이 전달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자기애와 자기 존중의 표현은 외모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반적인 삶의 태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반대로 외모에 무관심해지고 옷차림을 소홀히 하면 삶 전체에 대한 관심과 열정마저 줄어들 수 있다는 경고도 있습니다. 좋은 옷차림은 강력한 자기 암시 효과를 가져와 내면의 자신감을 단단하게 키워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옷차림은 타인이 우리를 판단하는데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첫인상을 결정짓는데 옷차림만큼 중요한 것이 없으며, 단정하고 깔끔한 옷차림은 상대방에게 신뢰감을 주고 긍정적인 인상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흐트러진 옷차림은 말의 무게까지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능력이나 지능, 심지어 사회적 지위까지도 옷차림을 통해 무의식적으로 평가하게 되는 것이 냉정한 현실입니다. 따라서 옷차림은 단순한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사회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전략적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옷차림은 우리의 타인과의 관계에도 깊이 관여합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편안하고 자유로운 옷을 즐겨 입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원만하고 자신에 대해서도 편안하게 느끼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대체로 협조적이고 낙관적인 성격을 가질 가능성이 높으며 주변 사람들과도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합니다.
반대로 몸에 꼭 맞거나 불편함을 주는 옷을 자주 입는다면 이는 내면의 불안감, 긴장감, 심지어는 숨겨진 열등감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옷차림은 외부 세계와의 단절이나 방어적인 태도를 암시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옷차림은 단순한 스타일을 넘어 우리의 성격적 특성과 관계, 형성 방식까지도 암시하는 강력한 비언어적 신호로 작용합니다. 우리가 어떤 옷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인식하고 다가오는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사회적 역할과 옷차림의 연관성도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 사람들의 심리와 행동은 확연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의사 가운을 입은 사람은 진중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고 정장을 입은 사람은 언행에 신중함을 기하게 됩니다. 특정 제복을 입으면 그 역할에 맞는 책임감과 소속감을 느끼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제복은 직장에서 옷에 대한 고민을 줄여주고 동료 간의 복장 경쟁심을 해소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또한 조직의 통일된 이미지를 전달하여 외부 마케팅 효과까지 창출할 수 있습니다. 영업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인상을 깊이 심어줄 수 있는 옷차림을 통해 고객에게 신뢰감을 주고 호감을 얻으려고 노력합니다. 이때는 고급스러우면서도 편안한 느낌을 주는 옷차림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자신의 역할에 맞는 옷을 입음으로써 동료들의 신뢰를 얻고 나아가 직업적 성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양한 심리적 요인들이 우리의 옷차림에 반영되곤 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심리적 신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검은색 옷만 고집하는 사람의 심리를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검은색은 흔히 우아함, 권위, 전문성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지나치게 검은색만을 고집하는 것은 우울감, 슬픔, 혹은 내면의 상처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이를 패션 우울증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변화를 두려워하고 현재 상태에 머무르고 싶어하는 심리가 검은색 옷차림에 무의식적으로 반영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헐렁한 옷만 입는 것은 외모 혐오증의 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며 자신의 신체 결함을 과장해서 인식하는 신체 이형장애와도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헐렁한 옷은 자신을 숨기고 세상으로부터 단절하려는 무의식적인 시도일 수 있습니다. 옷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사람 역시 내면의 자신감이 부족할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과도한 명품 선호나 유행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옷 소비와 관련된 심리도 흥미로운 관찰 대상입니다. 충동적인 쇼핑은 뇌에서 도파민 분비를 촉진하여 일시적인 쾌감을 주지만 장기적으로는 후회와 허탈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옷이 매우 많은데도 계속해서 새로운 옷을 사는 사람은 자신의 성격이 좋지 않거나 내면의 공허함을 물질로 채우려는 심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새 옷을 전혀 사지 않고 오래된 옷을 계속 입는 사람은 변화를 싫어하고 고지식하며 융통성이 없을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옷차림이 단순한 취향이나 경제력을 넘어 내면의 복잡한 심리와 정신 상태를 담고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본성이 옷차림에서 드러날 때 우리가 특히 주의해야 할 위험 신호들은 무엇일까요? 이 신호들을 잘 파악한다면 우리는 타인을 더 깊이 이해하고 자신을 더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부적절한 옷차림입니다. 단순히 때와 장소에 맞지 않는 옷을 넘어 그 안에 숨겨진 심리적 배경을 읽어낼 줄 아는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극도로 과도한 노출을 하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이는 단순히 유행을 따르거나 개성을 표현하는 것을 넘어 타인의 시선을 강렬하게 끌어모으려는 무의식적인 의도를 내포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불안정한 심리 상태를 반영하거나 내면의 결핍, 예를 들어 인정 욕구를 외부의 관심으로 채우려 하는 몸짓일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 상황이나 규범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옷차림을 고집하는 것도 중요한 위험 신호입니다. 이는 타인을 배려하지 않거나 사회적 규범을 무시하는 이기적인 태도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을 과시하려는 욕구가 지나치게 강한 나머지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부담을 주는 옷차림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부적절한 옷차림은 단순한 패션의 실패를 넘어 그 사람의 사회성이나 공감 능력의 부족
혹은 낮은 자존감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위험 신호는 획일적인 옷차림입니다. 물론 특정 직업이나 단체에서는 제복을 입거나 정해진 복장 규정을 따르는 것이 당연하고 필요합니다. 하지만 개인의 삶에서 항상 똑같고 변화 없는 획일적인 옷차림만을 고집하는 것은 몰개성화의 위험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기를 두려워하거나 집단의 틀 안에 갇히려는 심리가 반영될 수 있습니다. 자신만의 색깔이나 스타일을 찾지 못하고 그저 유행을 맹목적으로 따르거나 주변 사람들과 똑같이 입으려는 경향이 강하다면 내면의 자아 개념이 흔들리고 있음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변화에 대한 두려움, 새로운 시도에 대한 거부감 등이 획일적인 옷차림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때로는 이로 인해 자신을 표현하는 능력이 퇴화하고 사회생활에서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게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위험 신호는 모방 심리가 강한 옷차림입니다. 특히 청소년기에 연예인이나 특정 인물을 맹목적으로 모방하여 옷을 입는 것은 불안정한 자아 개념을 가진 경우에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신만의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외부의 기준에 자신을 맞추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물론 존경하는 인물을 따라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그것이 지나쳐 자신의 개성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오직 타인의 스타일만을 추구하는 수준이 된다면 이는 심리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상태를 보여주는 것일 수 있습니다. 자신을 잃어버린 채 타인의 그림자만을 쫓는 삶은 결국 내면의 공허함과 혼란을 가중시킬 뿐입니다. 네 번째 위험 신호는 과도한 쇼핑 중독입니다. 불안하거나 우울할 때 혹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옷을 구매함으로써 잠시나마 위안을 얻으려는 심리가 쇼핑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입지도 않을 옷을 끊임없이 사들이거나 구매 후에도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고 계속해서 새로운 옷을 찾는 행위는 심리적인 결핍을 채우려는 시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옷차림은 단순한 소비 습관을 넘어 감정 조절의 어려움이나 내면의 문제를 드러내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쇼핑 중독은 단순히 돈 낭비 문제를 넘어 자존감 저하, 대인관계 문제, 심지어 우울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심리적 문제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위험 신호는 저장 강박증으로 이어지는 옷차림입니다. 입지 않거나 필요 없는 옷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쌓아두는 것은 과거에 대한 지나친 집착이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옷이 너무 많아 생활 공간이 침해되거나 심지어 위생 문제까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히 정리정돈을 못하는 것을 넘어 심리적인 불안감과 통제 불능 상태를 보여주는 위험한 신호입니다. 저장 강박증은 흔히 우울증, 불안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같은 정신건강 문제와 동반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 깊은 관심과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건강한 옷차림 습관을 가지고 이를 통해 더욱 건강한 자아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자신감입니다. 자신에게 가장 어울리는 옷을 입고 자신의 매력을 당당하게 표현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신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유행을 맹목적으로 따르기보다는 자신의 체형, 피부톤, 개성을 고려하여 자신만의 스타일을 옷차림으로 드러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신만의 스타일을 확립하고 그것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며 이는 자신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과정의 일부가 됩니다.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것, 바로 시간, 장소, 상황에 맞는 옷차림, 즉 TPOTIME, 플레이스, 어케이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예의를 지키는 것을 넘어 타인을 배려하고 사회적 관계를 원활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옷을 통해 긍정적인 인상을 주고 상황에 맞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은 곧 건강한 사회생활의 기본이 됩니다. 면접, 비즈니스 미팅, 경조사 등 각 상황에 맞는 옷차림은 우리의 진정성과 전문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나아가 패션 치료라는 개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옷을 선택하고 코디하고 입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자아를 발견하며 마음을 치유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옷은 단순히 몸을 가리는 수단을 넘어 자신을 세상에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에 대한
우리의 의도를 반영하는 비언어적인 자기 표현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옷을 통해 기분을 전환하고 새로운 자신감을 얻는 것은 분명히 우리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것에는 균형이 중요합니다. 패션 또한 조증이나 우울증처럼 극단적으로 치우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심플한 스타일을 고수하되 때와 장소에 따라 적절한 변화를 주는 유연함이 필요합니다. 한 가지 스타일만을 고집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스타일을 시도하면서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것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중요합니다. 빨간색은 에너지와 열정을, 파란색은 안정과 신뢰를, 노란색은 낙천과 밝음을, 검은색은 권위와 전문성을, 흰색은 비움과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듯 각 색상의 심리를 이해하고 이를 옷차림에 적절히 적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색상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원하는 인상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옷차림은 타인의 신뢰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단정하고 깔끔한 옷차림은 상대방에게 신뢰감을 주고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줍니다. 결국 옷은 그 사람의 본성과 심리를 드러내는 가장 조용한 언어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겉모습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옷차림이 만들어진 이유와 그 안에 숨겨진 심리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떤 옷을 입었느냐보다 왜 그런 옷을 선택했는가를 스스로에게 혹은 타인에게 질문해 보세요. 평소 스타일이 일관적인지 아니면 특정 상황이나 타인을 의식해 급격히 변하는지를 관찰해 보세요. 누군가는 늘 화려하게 입습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본성일 수도 있고 강한 인상을 주려는 의도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평소에는 허술하다가도 상사나 권력자 앞에서는 갑자기 깔끔하게 변합니다. 이런 사람이라면 평소에는 타인을 무시하다가 자신에게 유리할 때만 이미지를 관리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신호들을 놓치지 않는다면 사람을 보는 눈이 한층 더 깊어질 것입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옷은 기호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말해주는 조용한 언어다. 사람은 말을 꾸미고 포장할 수 있지만 무의식적으로 선택한 옷차림에서는 자신도 모르게 숨겨진 본성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단순한 스타일을 넘어 그 스타일이 어떤 이유로, 어떤 심리적 배경으로 만들어졌는지를 통찰력 있게 바라보세요. 이것이 바로 사람의 본성을 알아보는 첫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신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깨달음과 울림을 주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진심 어린 노력이 세상을 더 따뜻하고 풍요롭게 만듭니다. 여러분은 어떤 옷차림을 선호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오늘도 성공 철학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